네.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혹시라도 제가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말 버벅거리거나 그러면 채팅이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자면 저는 오늘 퀀텀 싱귤러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저희가 네, 일종의 그겁니다. 양자 알고리즘이 저희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대통합을 한 일종의 그런 양자 알고리즘의 어떠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뭐 다른 양자 쪽 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어떻게 양자 컴퓨터가 속도 향상을 이끌어내는지 그런 거를 한 번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요 QSVT라는 게 어떠한 양자 알고리즘들을 일종의 대통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요러한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뭐 양자 알고리즘들 보면 아마 알고 계신 알고리즘도 있고 모르고 계신 알고리즘도 계시겠지만 뭐 linear combination of unitaries, 그다음에 Shor 알고리즘, Shor spectrum 알고리즘, 그다음 quantum phase estimation, quantum amplitude amplification, 그다음에 quantum simulation, 그다음에 linear system algorithm by HHL, 그다음에 뭐 quantum work, 뭐 quantum signal processing 이런 것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러한 뭐 기초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한 양자 알고리즘들은 진짜로 서로 독립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 기저에 그 더 깊은 기저의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서 파생된 거를 저희가 본 걸까요? 어, 먼저 약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더 깊은 그러한 컨셉이 있고요. 그걸 저희는 QSV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SV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퀀텀 알고리즘 프리미티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자 알고리즘들, 기존의 양자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초창기에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뭐 번스타인 바스라니 알고리즘, 사이먼스 알고리즘 이러한 양자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색깔 칠해둔 알고리즘들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 요게 Shor spectrum algorithm, 그 다음에 Quantum phase estimation, linear system algorithm by HHL. 요 세 개는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묶어놨고요. 약간 일종의 아이겐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요 세 개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세 개는 퀀텀 시뮬레이션, 퀀텀 워크,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오브 유니트리스는 퀀텀 시뮬레이션과 관련 있는 알고리즘들이고요. 그 다음 퀀텀 서치 알고리즘, 퀀텀 서치 알고리즘은 그로버스 알고리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퀀텀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그 다음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오블리비어스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은 어떠한 unstructured dataset에서 저희가 타겟 스테이트를 쿼드라틱 스피드업을 통해서 뽑아내기 위한 그러한 양자 알고리즘들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분류는 해놨는데 이 분류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퀀텀 워크는 퀀텀 설치랑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요 LCU, Linear Combination of Uniters는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랑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양자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거 팩토리얼 알고리즘은 아마 94년일 거고요. 퀀텀 시뮬레이션은 뭐 처음에 제안한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리처드 파인만이 1980년대 제안을 했었고요. 퀀텀 서치 같은 경우는 1996년, 그다음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은 뭐 1997년, 그리고 요 이후의 것들은 대체로 이제 21세기 초반에 나왔습니다. 뭐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은 2024년에 나왔고요. 그러다가 퀀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 듣, 그
유튜브 같은데 영상에서 이제 아이작 chuang, 요 C가 아이작 chuang이시거든요. L은 그 로우 그 chuang의 대학원생이셨다고 하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뭐 NMR 시그널 같은 거 분석을 하시다가 약간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퀀텀 시그널 프로세싱은 일종의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자유롭게 조작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디컴포지션을 하지 않고도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퀀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그 해밀토니안은 h라고 하면 exponential minus iht 그 연산을 가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퀀텀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옵티멀하다는 걸 증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길리안, 수, 로, 윕 이 네 분이 이제 QSVT라는 알고리즘을 만드시면서 요 퀀텀 시뮬레이션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팩토링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퀀텀 서치 아이디어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냥 포괄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그 양자 알고리즘에 다들 익숙하시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퀀텀 시뮬레이션, 퀀텀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 알고리즘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에 좀 더 그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퀀텀 서치 알고리즘인데요. 그러니까 그로버스 알고리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x에 대해서 어떤 s 오메가라는 오라클이 있을 때, 요 s 오메가라는 오라클은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스테이트가 타겟 스테이트, 즉 오메가 스테이트라고 하면 그거의 페이즈를 뒤집어주고 타겟 스테이트가 아니면 그의 페이즈를 안 뒤집고 그냥 그대로 뱉어주는 그런 그런 오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러니까 주어진 스테이트와 그 그러니까 S 오메가라는 오라클이 있을 때 저희는 이 오메가를 찾고자 하는 게 퀀텀 서치 알고리즘을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UA라는 게 임의의 유니터리 혹은 뭐 임의의 양자 알고리즘, 그냥 임의의 유니터리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임의의 유니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임의의 유니터리 스테이트를 0 상태 그 가한 이후의 상태를 푸사이 상태라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푸사이 상태와 오메가 상태의 그 내적은 C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임의의 양자 알고리즘을 가하면 임의의 유니터를 가하면 그 중에 오메가와 완전히 수직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다 하다마드 가하면 모든 상태를 그러니까 UA가 만약에 그러니까 하다마드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모든 양자 상태를 다 중첩시키니까 뭐 오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0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확률로 0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C는 굉장히 작을 겁니다. 데이터셋이 굉장히 클 때는요. 왜냐하면 수많은 양자 상태 가지수 중에서 이 오메가라는 건 굉장히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이 C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거고요. 이거 이제 여기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그 푸사이라는 저희 초기 양자 상태가 오메가라는 스테이트를 요만큼 포함을 하고 있을 겁니다. C라는 값만큼. 그리고 요 C 절대값을 1로 앰플리파이 시키는 게 퀀텀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요 C를 점점 1로 올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현재 양자 상태와 요 오메가 상태의 내적값을 C라고 하면 요 양자 상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메가와 최대한 붙인다는 게 되겠죠. 그럼 저희 양자 상태가 이렇게 붙게 되면 저희 양자 상태를 측정하게 되면 오메가를 얻게 될 확률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퀀텀 서치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그런 골자입니다. 그 다음은 퀀텀 시뮬레이션이나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시뮬레이션은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해밀토니안 H가 주어졌을 때 요거에 의한 그
unitary evolution, time evolution. 그 u is equal to exponential minus iht 요거를 이제 주어진 양자 상태에 가하고자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주어진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양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기술하는 그런 오퍼레이터 매트릭스니까요. 그 다음에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주어진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아이겐 벡터 x도 주어져 있다고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는 다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러한 꼴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세타가 무엇인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find 세타 하는 게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고 지금 여기서는 그 문제, 그러니까 요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결국 QSVT로 어떻게 요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눈에 봤을 때 앞에서 봤던 요 퀀텀 서치나 퀀텀 시뮬레이션 혹은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요 세 가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 알고리즘보다도 굉장히 달라 보이고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QSVT로 포멀리즘을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QSV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과 Singular Value Transforma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이제 아마 선형대수 공부하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Singular Value Transformation은 이제 그거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입니다. 어떤 n by n 매트릭스 A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요거에 SVD를 가한 그 결과는요. W, 시그마, V 대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W와 V는 각각 유니터리 매트릭스고요. W는 left singular vectors들의 그 컬럼 벡터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V 유니터리는 right singular vectors의 그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그마는 각각의 그 singular 벡터에 대응하는 singular value들을 갖고 있는 diagonal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그 정사각 행렬이 아닌, 그러니까 non-scalar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요, 요 A is equal to W sigma V 대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어떤 양자 상태가 가해졌다고 하면 요 A를 가하는 것과 V 대거 시그마 오메가란다 W를 가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A를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뭐 이러한 의미의 선형 변환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떠한 만큼의 로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시그마 그 각각의 다이아고널 그 텀만 있는 그런 싱귤러 밸류들에 의해서 뭐 늘리거나 스퀴징 하거나 그러한 조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W라는 걸 통해서 다시 돌리게 되면 요 A와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큰 매트릭스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라고 할 때 뭐 m과 n이 누가 더 큰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m과 n의 3차항 그 third order 그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컴플렉시티가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큐빗으로 따지면 큐빗이 n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매트릭스로 결국 이제 유니터리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로 나타내면 내게 되면 뭐 2 to the n by 2 to the n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 2 to the n, 뭐 2 to the n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논문에서 나온 개념. Unitary embedding of a matrix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양자 상태에 가할 수 있는 게이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closed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유니터리 게이트들이죠, 전부 다. 그 노멀 프리저베이션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많은 응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할 수 있는 게이트를 유니터리로만 한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자 상태의 임의의 매트릭스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니터리가 아닌 그런 매트릭스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심지어 non-scalar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이 아닌 그런 행렬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행렬을 어떻게 양자 상태에 가할까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인데요. 그러한 매트릭스를 A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매트릭스 A를 그 유니터리에 임베딩을 해가지고 그 유니터리 게이트를 양자 상태에 가함으로써 이 매트릭스 A를 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수학적인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파이 틸다라는 어떤 프로젝터, 그다음 파이라는 프로젝터가 있고요. 그다음 유니터리 U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유니터리를 양쪽에 이제 프로젝터를 씌우면 걔는 이제 더 이상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아니게 될 거고요. 그걸 이제 A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파이 틸다 파이 이런 프로젝터를 양옆에 씌워가지고 A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유니터리를 Unitary Embedding of A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파이 틸다 파이는 가까이 프로젝터인데 left or right singular vector space projector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좀 더 많이 저희가 그 쓰는 방식이 이제 블럭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서 본 요거의 약간 스페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스페셜 케이스냐면 파이 틸더와 파이가 이러한 프로젝터일 때를 저희가 블럭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데피니션을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요. 이건 이제 프로젝터, 이제 완전히 이 프로젝터 다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그 0과 아이덴티티로 이루어진 프로젝터와 프로젝터를 양옆에 씌운 그런 유니터에다 이 양옆에 프로젝터를 씌운 게 알파라는 어떤 이미지 성근님 말씀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와 A의 차이가 A라는 거를 성근님 말씀이 끊기는 것 포함하고 같아요. 있다. A, 사실 그게 또 보통 스태틱한 메카닉스를 할 때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타임 이볼루션이 e to the tau h를 쓰거든요. I tau th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지너리 타임으로 그 허수 시간으로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몬테칼로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 뭔가 시뮬레이션 하면 가장 그 미니멈을 찾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뭐 예를 들어 혹은 보통 물리에서 보면 프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사실 엄밀하게 가장 그게 정확하겠네요. 프리 에너지가 낮은 그런 상황을 찾는데,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몬테칼로에 잘 맞고, 그게 되려면은 그 컴플렉스 타임 이볼루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어떤 물리량들은 그렇게 이미지너리 타임에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그 리얼 타임 이볼루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몬테칼로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는 그냥 e to the ith를 이볼브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바로 측정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아시는 거 그거입니다. 그냥 스테이트가 있고 시간 이볼루션 하면 그냥 e to the ith 그걸 붙잖아요. 그런 타임 이볼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원했던 그 클래식 컴퓨터에서 하지 못했던 계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설명 감사합니다. 네, 성근님 어, 오셨네요. 네.
튕기지 모르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 그러면 성근님이 어디까지 네, 하셨냐면요. 그, 네네. 그 일단은 그 세 개 모델 다 합쳐서 그 다음에 그 유니터리 임베딩 오브 매트릭스까지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싱글 이제 그 디컴포지션이랑 트랜스포메이션 설명하셨고 임베딩 네. 끝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왜 계속 튕기지? 어쨌든, 네, 한번 이번에 조금 활짝 열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네, 이제 그 블럭 인코딩이 그 A의 특별 케이스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그 프로젝터 설명하시다가 끊겼습니다. 아, 네네. 그, 네, 요게 이제 블록 인코딩이 요, 요, 요거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 어떤 특별한 케이스냐면 이 파이 틸다 파이가 이러한 프로젝터일 때 저희는 블록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U가 A의 블록 인코딩이다라고 하고요. 어, 네,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그래서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정의 써놨는데요. 그 어떤 유니터에다가 이런 지금 프로젝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요것만 따오고 요것만 따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유니터에다가 이러이러한 연산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좀 스칼라 팩터를 곱했을 때 AY 차이가 입sil론보다 작으면 입sil론은 어떤 좀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요 U를 알파 A 입sil론 블럭 인코딩 of A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요. 보시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요 입실론이 0이라고 하면요. 요 A랑 요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표기법에 따라서 보시면 요 U에다가 알파분의 A라는 게 임베딩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는 뭐냐면요. 그 유니터리의 스펙트럴 놈은 1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의 매그니튜드들 중에서 가장 큰 게 1이라는 말씀이 그게 이제 스펙트럴 놈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밸류가 다 크기가 1이니까 최대 크기도 1이겠죠. 근데 요 A라는 친구가 스펙트럴 놈이 1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요 점 찍은 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요. 그 엘리먼트들이. 근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든 요 A의 스펙트럴 놈이 1보다 커지면 요 전체 스펙트럴 놈이 1보다 커져서 유니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A를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텀이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블럭 인코딩의 탑 레프트 코너에 따오는 컨벤션을 따와서 일반적인 이런 파이 틸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탑 레프트에 쓰는 그런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A라는 게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U라는 게 unitary embedding of A 매트릭스라고 하면요. 파이 틸다 U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제가 psi I 틸다 혹은 WI라고 쓰는 건 이제부터 left singular vector 쓰고요. 왜냐하면 요 왼쪽에 있는 W나 요 파이 틸다의 표기를 이렇게 빌려와가지고요. 그다음 요 psi I 혹은 VI 이것들은 이제 right singular vectors를 의미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럼 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생각해 보시면 요 A는 singular value와 psi I tilde 그다음 psi I 요것들의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지금 시그마가 저희가 슬라이드 12번 슬라이드 보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혹시 아, 안 넘어가고 있는 게 안 아닌가? 넘어가나요? 12번 보고 저는 있습니다. 예. 저는 넘어갔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약간 PDF 파일로 좀 보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PDF로 하겠습니다. 요거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지금 혹시 안 지금 보입니다. 지금도 12페이지 보여요. 그런가요? 이게 아마 저는 잘 보이는데요. 아마
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저도 화면이 프리즈 됐다가 잠시 나갔다 왔거든요. 뭔가 웨일이 업데이트 되면서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나갔다 들어왔을 때가 화면이 뭔가 완전 멈춰서 나갔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잠시만요. 화면 공유 잠시 종료했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이상한 것들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디까지 설명했지? 푸사이 i tilda랑 wi를 저희가 left singular vector, 이 w와 푸사이 tilda에서 따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푸사이 i와 vi를 이제 right singular vectors를 표기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럼 요 a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singular value와 그 singular vector들의 요 left singular vector, 그 다음 right singular vector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d min이라는 거는 요 파이 틸다와 파이의 그 두 개의 랭크 중에서 작은 거를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시그마 i가 넌제로 시그마 i에 대해서 싹 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싹 다 더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방금 페이지 넘겼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싱귤러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A는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요 A에다가 어떤 singular value transformation 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요 F, 그래서 singular value transformation by even or odd function인데요. 만약에 함수 F가 odd function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singular value에다가만 F를 씌운 겁니다. 여기서 A에다가 F를 씌웠더니 singular value만 이렇게 F가 씌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요 even function f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틸다가 사라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둘은 똑같은데 여기 틸다만 사라진 게그 odd function 예를 들어서 fx는 x 큐브 그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세제곱을 하는 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a가 요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 대거 a 그 세 개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다시 요 왼쪽이 푸사이의 틸다가 되는데 요거는 만약에 요게 제곱을 해주는 그런 펑션이다 하면요. 요게 그럼 어떻게 정의되냐면 a 대거 곱하기 a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a 왼쪽에 a 대거 곱해진 그러면 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대거 곱하기 a를 하시면 결국 왼쪽도 요 푸사의 i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인 티오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일종의 간단화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조금 수학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뒤에서는 좀 더 그래피컬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혹시라도 이제 수학적인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그래피컬한 그런 것들 보고 그 인투이션만 가져가셔도 되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 수학적으로 조금만 더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저희 메인 theorem의 simplified 버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자세한 그 theorem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u pi tilde pi가 뭐 앞에서 계속 봤던 거죠. u는 unitary embedding of a고요. 그랬을 때 요 QSVT라는 theorem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singular value가 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left singular vector와 right singular vector가 있겠죠. 그 left singular vector와 right singular vector들을 이용해서 막 요리조리 manipulate 막 조작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싱귤러 밸류들의 레프트 벡터와 라이트 싱귤러 벡터로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저희가 일종의 각각이 독립된 큐빗들처럼 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SVD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이게 바로 QSVT입니다. 그 다음에 퀀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거는요. 저희는 어떠한 싱귤러 밸류에다가 이미의 폴리노미얼 변환을 전부 다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어떠한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그것들의 각각의 싱귤러 밸류들한테 서로 다른 싱귤러 밸류들은 영향을 주지 않고요. 각각의 싱귤러 밸류들한테 어떠한 폴리노미얼 그 함수를 씌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결과를 보시면요. 어떠한 폴리노미얼 A를 계산을 한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서 정의했던 그러한 요 싱글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의 꼴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 어드일 때 이렇게, 이분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시그마 i들끼리 독립적으로 이렇게 폴리노미얼을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오렘을 합치면 요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멀리즘으로 우리의 기존의 양자 알고리즘들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퀀텀 서치,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퀀텀 시뮬레이션 아마 끊기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퀀텀 서치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가 psi 제로고요. 오메가 스테이트가 타겟 스테이트입니다. 그랬을 때 요 이니셜 스테이트다가 임의 유니터리를 가해줍니다. 뭐 어떻게 예쁘게 디자인된 유니터일 수도 있고, 뭐 아비트럴 유니터일 수도 있겠고, 그런 유니터리를 psi 제로에 가해준 상태와 타겟 스테이트와의 내적값의 절대값을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의 뭐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걸 보시면 결국에 랭크가 1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러 밸류가 딱 C 이렇게 인베딩이 될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벤션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싱글러 밸류가 C 하나고 랭크가 1이기 때문에 요 결과로서는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 싱글러 밸류가 아시겠지만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퀀텀 서치의 목표는 요 이니셜 스테이트에다가 UA를 가했을 때 요 타겟 스테이트 오메가에 최대한 가깝게 붙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C를 1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 C는 양수 값이죠. 그럼 요거를 사인 펑션, 그러니까 그 삼각함수 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수에는 1을 할당하고 0에는 0을 할당하고 음수에는 마이너스 1을 할당하는 그런 사인 펑션이 있을 때 요 C는 양수니까 요 C의 요런 싱귤러 밸류에다가 요 사인 펑션을 가하면 요 툭 하고 1이 되겠죠. 그렇게 앰플리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막 대시드 라인이 있는데 점점점점점 요거는 이제 요 사인 펑션을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막상 실제로는 요 C를 정확하게 1로 그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요 입실론 그 에러 바운드가 있는데 그 범위 내로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델타는 얼마나 뾰족하게 팍 하고 올라가냐 그런 겁니다.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저희가 여기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요. 이거를 결국에 저희가 QSVT 포멀리즘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인베딩을 한 다음에 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고요. 약간 인투이션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리지널 QP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변형된 버전의 QP가 있습니다. 그 이터레이티브 QP라고 그 페이즈를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bit부터 그 MSB까지 차례대로 탕탕탕탕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가지고 걷다가 이제 여러한 폴리노미얼을 가하면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퀀텀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밀토니언이 저희 주어져 있고요. 이 해밀토니언의 싱귤러 밸류는
혹은 이제 여기서는 아이겐 밸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입니다. E. 그다음에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뭐 이렇게 쓸 텐데 저희 결국에는 exponential minus IHT 즉 이 singular value E에 대해서는 exponential minus IET를 가야 됩니다. 근데 exponential I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한 거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사인과 사인을 polynomial approximate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결국 두 개를 탕 하고 합쳐주면 그게 바로 퀀텀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예, 지금 되게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네, 그래서 앞에서 퀀텀 시그널 프로세싱이랑 퀀텀 싱귤러 밸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깊게 정확하게 보고자 합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테이션 Z 게이트, 로테이션 X 게이트, 로테이션 G 게이트, 로테이션 X 게이트 이거를 alternatively apply 그 multiplication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번갈아서 곱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걸로는 어떠한 유니트 오퍼레이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 세타는 이 로테이션 X의 그 로테이션 되는 정도 세타는 전부 다 고정인 걸 보실 수 있고 이 로테이션 G에 있는 거는 phi 1부터 phi 0부터 phi k까지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세타가 어떤 시그널입니다. 어떤 세타라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exponential I 세타 시그마 x 요것들을 전부 다 저희는 시그널 게이트, 시그널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 때 이제 이 로테이션 G들을 시그널 프로세싱 게이트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 프로세싱 게이트와 시그널이 있을 때 이걸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시그널을 바꿔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유니트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포리노미얼을 갈 수 있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WX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이게 로테이션 X 뭐 로테이션 X 게이트랑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요거는 요 아크 코사인 X를 페이즈로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타들을 그러니까 X는 코사인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요. 요 위에 있는 요 표현식을 아래의 표현식으로 똑같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저희는 어떠한 theorem이 있냐면 여기서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 증명은 나중에 제가 제일 뒤에 레퍼런스를 넣어놨으니까 그 정확한 증명은 그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 로테이션 G, 시그널, 로테이션 G, 시그널, 로테이션 G, 시그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로테이션 G까지 그게 이렇게 좀 추격해서 썼고요. 이러한 연산을 하면 결국에 이 X에 대한 임의의 포리노미얼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이 PX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K 로테이션 Z 게이트가 K 플러스 1개가 있으면요. 그 degree of polynomial P는 K 이하인 걸 만들 수 있고요. 다음에 왜냐면 이 WX가 K번 가해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P는 뭐 K 모드 2 패러티를 갖고 있다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K가 짝수면 요건 even 패러티를 갖고 있다는 거고 얻으면 그러니까 홀수면 얘는 이제 P는 odd 펑션이라는 겁니다. 뭐 이러한 다른 조건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좀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그 유니터리에 저희가 인베딩 한 거기 때문에 크기가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이너스 1부터 1 범위에서는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임의의 포리노미얼 P를 다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임의의 포리노미얼 P를 만들어주는 요 파이들의 집합, 요 로테이션 Z 게이트들의 앵글들의 집합은 요 차수의 제곱에 그 비례하는 그 연산들 곱하기 더하기 연산들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QSP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있던 이 WX 있잖아요. 이 WX를 RX라는 거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RX는 이렇게 정의되는 WX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RX로 바꿔치기를 하면 이제 뭐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리노미얼을 만족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포리노미얼을 이러한 wx를 rx로 좀 바꿔치기 하고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걸로 이 파일을 잘 조정하게 되면 이 x에 대해서 임의 포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 포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퀀텀 시그널 프로세싱입니다. 그게 theorem이고요. 이제 QSVT로 넘어왔습니다. QSVT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싱귤러 밸류 시그마 i가 있을 때 얘에 대응되는 right singular vector랑 left singular vector가 vi, wi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 2D 공간에서의 이 vi와 수직한 거를 vi perp라고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left singular vector wi가 존재하는 그 2D 공간에서 이 wi perp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 vi perp도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면요. 이 u라는 로테이션은 이러한 싱귤러 밸류, 이러한 벡터들이 스팬하는 2D 플레인을 이러한 벡터들이 스팬하는 2D 플레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로테이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right singular 벡터가 곱해지면 이 u가 어떻게 잘 돌려줘가지고 w들로 바꿔주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alternating phase modulation sequence라는 u-phi라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u-phi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 n이 얻을 때나 이분일 때나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정의되는데 근데 이 구체적인 구조는 지금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넘어가면 지금 여기 밑에 결국에 이제 QSVT 메인 theorem인데 여기 u-phi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 앞에서 정의된 이 u-phi가 이제 결국에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이 QSVT라는 거는요. u-phi 앞에서 정의된 이 u-phi 게이트를 가면요. 결국에 포리노미얼 그 싱귤러 밸류를 아까 포리노미얼과 함께 바꾸는 요 연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 연산 같은 연산이죠. 싱귤러 밸류에만 포리노미얼 씌우는 연산을 단순히 앞에서 정의한 u-phi만 가함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vi, 그 wi 서로 다른 그러니까 vi, wi 스페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i 그 싱귤러 밸류 i에 의해 만들어진 그 상황이라고 하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시그마 j 그러니까 i가 아닌 j라는 그런 공간에서의 그 어떤 변환되는 그러한 변환과는 또 독립적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의 이제 각각의 큐빗으로 여기면서 그런 포리노미얼을 이렇게 동시에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시그마 i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리노미얼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그 싱귤러 밸류에다가 어떤 포리노미얼을 예쁘게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근데 이런 연산에서는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지도 않고도 그냥 유니터리 임베딩만 갖고 저희가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계산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요. 이런 U 파일을 디자인을 결국에 저희는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뭐 싱글 안슬라 큐빗이 필요하고 요 파일 그 회전시키는 그 시그널 프로세싱 게이트가 n개가 있으면 n개의 u와 u 대거가 필요하고 n개의 c 파이 not 그 다음에 c 파이 tilde not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n개의 싱글 큐빅 게이트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요러한 게 u 파이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파이 not 파이 얘도 파이 not이네. 얘는 파이 tilde not 파이 tilde not 뭐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핵심은 싱귤러 밸류에다가 포리노미얼 연산을 가할 수 있다. 그것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지 않고도 싱귤러 밸류에다가 알아서 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요. 먼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픽스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에 적용되는 예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더 쉽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스 알고리즘을
그 또 끊기기 시작하네요. 기본적인 그 오리진 그다음 성근님 끊기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방금 끊겼죠? 네, 네. 혹시 제가 어, 화면 공유 중인가요, 지금? 지금 26페이지가 보이고요. 아, 잠시만요. 네.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안 보입니다. 화면 안 보여요. 그리고 다들 바쁘실 텐데. 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인우님, 저 아마 지금 7장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성근님이 이거 발표 다 끝나면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인우님? 예, 저는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서 아, 더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없습니다. 네, 네, 성근님 화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네. 그래서 QSB와 QSBT가 어떻게 저희가 이용이 될지, 리니어 시스템과 퀀텀 시뮬레이션, 그다음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좀 어렵고, 요 나머지 두 개는 되게 쉬워서 요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막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저희는 싱글 밸류를 자유롭게 막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Fixed Pointed Amplitude Amplification by QSBT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Fixed Pointed Amplitude Amplification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그로버스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시면 이 given state, 그 initial state에 대해서 저희가 연산을 탕탕 갈 때마다 뭐 이렇게 반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점점점 타겟 스테이트에 가까워지는데 이 연산을 너무 과하게 가하면요. 이렇게 오버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겟 스테이트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방법이 또 26, 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26페이지 보이는데요. 27페이지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잠시만요. 어, 공유 중지. 다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은 27페이지 네,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니셜 스테이트 사이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이제 그로버 뭐 팡팡 탕탕 반사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저희 그로버스 알고리즘을 보통 묘사를 하는데요. 이게 점점점 어느 정도까지는 오메가에 가까워져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탕 측정하면 오메가가 나올 확률이 타겟 스테이트가 나올 확률이 큰데 요걸 이제 너무 오버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 타겟 스테이트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 연산을 얼마만큼 가해줘야 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오리지널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이고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계속 연산을 가해도 여기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알고리즘도 존재한데요. 그걸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low와 청, 그 요들 low 청, 그 i작 청입니다.
그분이 제시를 하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막 그로버스 알고리즘 그냥 그 오리지널은 이렇게 오실레이팅 하는데 그 잘 맞는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은 요 1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겁니다. 그 저희 이니셜 스테이트에 이미 유니터리 가했을 때 타겟 스테이트와 겹치는 부분이 0이 아니라면 요 C에다가 요 사인 펑션을 가해서 요 C, 양수 C에 대해서 팡 하고 1로 올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일종의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이죠. 얘도 오버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러한 QSVT 포멀리즘으로 픽스드 포인트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요거에 비례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요 입실론과 델타는 요 입실론을 줄이면 이제 더 계산 복잡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델타를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좀 더 요 사인 펑션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요게 더 코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잘 따져 보시면 이것도 쿼드라틱 스피드업에 해당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델타가 그 스퀘어 루트 n분의 1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퀀텀 시뮬레이션입니다. 퀀텀 시뮬레이션에서는 결국에 이게 exponential minus i et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했고, 그건 이제 코사인 펑션과 사인 펑션의 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을 구현하면 되는데요. 이걸 포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잘 알려진 게 있습니다. Fourier Chebyshev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요 J라는 거는 베슬 펑션이고 T라는 건 체비셰비 포리노미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 다 포리노미얼이고 여기서 뭐 무한급수로 써 있는데 요 적당히 잘라가지고 충분히 큰 거까지 트렁케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코사인과 사인을 각각 구현을 했고요. 싱귤러 밸류에 그걸 가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LCU라는 어떠한 특정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코사인과 마이너스 사인을 합쳐가지고 exponential minus i 세타, exponential minus i 에너지 t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QSVT로 그 퀀텀 시뮬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 HHL은 결국에 저희가 A 인버스를, 그러니까 A라는 게 주어졌을 때 A 인버스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인버스, 그러니까 x분의 1 함수는 원래는 이렇게, 그다음에 그 x분의 1 함수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아시죠? 근데 그건 일단 폴리노미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폴리노미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충분한 b가 충분히 큰 경우에 요게 그 요 x 시그마분의 1, 그 p 시그마는 시그마분의 1에 충분히 그 근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어 팔로스 수도 인버스, 그러니까 무어가 먼저인지 팔로스가 먼저인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수도 인버스라고 저희가 불리고요. 그런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그 x분의 1 연산을 따라 해가지고 각각의 싱글러 밸류를 이렇게 그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그게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니까 QSVT 포멀리즘으로 HHL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 이게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인데요. QSVT는 메이저 퀀텀 알고리즘들을 유니파이 했습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퀀텀 서치라든가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이라든가 HHL 리니어 시스템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QSVT라는 프레임워크로 유니파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직관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 디자인을 뭐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직관을 줌으로써, 그 구조에 대한 직관을 줌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을 디스커버리 발견하는데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유니파이 했다. 그 여러 가지 메이저한 양자 알고리즘들을 하나의 포멀리즘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QSVT라는 포멀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이고요. 이건 이제 레퍼런스들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끝나는데 아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일단 저 질문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QSVT가 포괄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네. 포괄적이라는 말을 범용성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아, 약간, 그러니까 이게 국어적인 문제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QSVT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타입들을 전부 다 하나의 QSVT라는 포멀리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요거 밖에 있는 요게 해당하지 않은 양자 알고리즘도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도이치 조사, 버너스타인, 바즈라니, 사이먼 이런 것들도 뭐그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약간 알고리즘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포멀리즘에 속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어, 매트릭스가 주어지거나 어떤 유니터리가 주어지는 얘는 이제 QSVT는 어떤 매트릭스나 유니터리가 주어졌을 때 걔의 싱글러 밸류를 조작하는 건데 그 QFT 같은 거는 단순히 그냥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QSVT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종류들의 양자 알고리즘들을 근데 이게 거의 양자 알고리즘의 전부 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 QSVT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원래 다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 이게 가장 기저가 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 툴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알고리즘 중에 가장 어, 그 통합되는 알고리즘 중에 그 상한이 되는 알고리즘이 그 여기에 포함된 알고리즘 중 가장 하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루트 n이 제일 작은 그런 이제 복잡도 향상이 된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트 n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QSVT의 상한이 루트 n이 되는 거 아닌가? 상한이라는 게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네. 네, 스피드업을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예요. 어쨌든 얘가 이러한 모든 알고리즘들의 그 프리미티비스의 이제 기저가 되는 거라면 그 뜻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루트 n, 그러니까 쿼드라틱 스피드업을 하는 거는요. 그 퀀텀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요 퀀텀 서치류들에만 해당을 하고 요 퀀텀 시뮬레이션도 조금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요 팩토링 알고리즘이나 쇼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을 이루잖아요. 근데 어, 그러한 것들도 다 QSVT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QSVT는 일종의 그 약간 형식화, 그러니까 양자 알고리즘을 좀 포괄하는 그런 형식화. 그러니까 QSVT가 설명하는 거는 이 모든 양자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그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들한테 폴리노미얼 연산을 가하는 걸로 전부 다 얘들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다만 퀀텀 서치류들은 뭐 나중에 이제 QSVT로 뭐 이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퀀텀 서치를 이제 QSVT로 설명하려면 이게 결국에 그 루트 n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고 그다음 뭐 여기서는 이제 계산 복잡도는 안 써져 있는데 각각의 그 원래 밝혀져 있던 양자 알고리즘만큼의 시간 복잡도로 그렇게 가게 돼가지고 약간 QSVT 자체의 타임 컴플렉시티보다는요. 어, 그러니까 QSVT가 요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그 싱글러 밸리드한테 포리노미얼 함수를 씌운 거다. 라는 게 핵심이라서 약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QSVT 자체의 컴플렉시티에 대해서는요. 그 툴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런 알고리즘이라기보단 네. 뭐 알고리즘이긴 알고리즘이긴 한데 약간 일종의 형식? 그러니까 얘네 공통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잡다하게 사소한 질문들은 있는데요. 이제 시간상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받고 혹시 추후에 시간 되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저 방금 그 QSVT가 QFT는 좀 안 되고 팩토링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팩토링이 애초에 QFT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네. 되게 맞아요. 저도 제 설명 들었으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 QFT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큐빅 개수가 정해지면 QFT 연산은 어떻게 될지가 바로 정해집니다. 근데 요 나머지 알고리즘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팩토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더라? 뭔가 곱해가지고 모듈러 연산을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어떤 유니터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도 어떤 유니터리야 그거의 아이겐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QSVT는 어떤 주어진 그 unitary embedding of A나 혹은 뭐 A 그 자체 뭐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의 singular value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QFT를 이용해 가지고 요 세 가지는 요 QFT랑 이용이 되거든요. 그 세 가지는 그 QFT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는 앤데 사실 얘네는 QFT를 갖고 싱귤러 밸류를 뭔가 포리노미얼 연산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라는 게 요 논문의 내용이라서 QFT는 계속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QFT는 어떤 given unitary 혹은 given A 뭐 그런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그 연산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네 혹시 답이 됐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잘 네, 이해가 네. 안 가는데요, 사실. 네,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퀀텀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건 맞고요. 근데 그러니까 퀀텀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가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를 사실 싱귤러 밸류들한테 이제 포리노미얼 연산을 간 것과 똑같은 거고 아, 사실 이 QSVT로 얘네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by QSVT 포멀리즘 그런 걸 나중에 좀 풀어보면요. QFT가 안 나옵니다. QFT를 쓰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거기 사실 숨겨져 있는 QFT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너무 그 자세한 거고요. 사실 QFT 없이도 요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QSVT 음, 포멀리즘을 갖고. 네, 아, 약간 그러한 그런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모듈 연산을 저걸로 표현 못해서인 건 아니에요? 모듈러 연산이요? 네, 그 QSVT 포멀리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QFT가 사실 그냥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이랑 팩토링 들어간 거랑 모듈 연산이고 세 개로 구성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나요? QFT는 이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QFT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이게 다잖아요 사실 그 다음 모듈러 이제 유니터리 집어넣고 팩토링 알고리즘 말씀하시는 건가? QFT요 네네 팩토링이에요 팩토링 네네. 그러면은
구성 요소 A, B, C가 다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팩토링에 그러니까 어쨌든 QFT가 들어갔는데 왜 QFT는 안 되냐 이 말씀이신 거죠? 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슈월스 헷갈리는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슈월스 알고리즘에 이 팩토링 알고리즘을 표현을 할 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얘가 그 QFT가 들어간 게 맞는데요. QFT가 들어간 게 맞고 사실 인버스 QFT가 들어가고요. 그 슈월스 팩토링 알고리즘은 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의 약간 변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 더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이 개념이 정립된 게 더 나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것들한테는 다 퀀텀 프레임 트랜스폼이 있긴 하고요. 요 세 가지에는. 근데 그러니까 QSBT 포멀리즘으로 요 세 개를 풀어보면요. QFT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사기인 게, 그러니까 QFT 없이 설명 진짜 그건 가능한 건 맞는데 사실 걔를 또 풀어보면, 그러니까 조금 막 단순화시키고 막 하다 보면 결국 QFT가 톡 튀어나오거든요. 약간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 이게 말로 말씀드리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QFT 없이도 얘네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QFT 없이 단순 포리노미얼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얘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QSVT로. 좀 더 제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하나 정도만 더 질문 받고 인웅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그 성근님 그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